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베스트셀러는 돈의 시나리오, 김종봉, 제갈 현열 지음, 다산북스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20 알라딘 기준 경제경영 주간 24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프롤로그, 부자가 되는 공부는 따로 있다. 기준금리가 0%에 진입했고 이제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는 소리에 접근밖에 해본 적 없는 내가 한심해 보이고 이렇게 살다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어떠니. 직장 동료가 받은 분양권에 프리미엄부터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리에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모델하우스를 돌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수십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모임에 가입하고 갭 투자를 할까 고민하는 어떠니.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P2P 투자가 안정적이라는 한 투자 세미나에서 만난 전문가의 말에 P2P에 가입하는 어떠니. 유튜브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경제 및 재테크와 관련된 수많은 영상을 보고 경제 경영서 독서와 재테크 스터디를 하며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 남들보다 빠르게 뛰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어떠니. 만약 이들의 모습에서 당신을 발견한다면 5년 뒤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까? 10년 후에는 부자가 되어 있을까?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까? 만약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며 지금까지 해온 방법대로 꾸준히 노력하면 되므로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부를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거나 돈이 벌리지 않는 현실에 부딪혀 고작 몇 개월 노력하다가 포기해버린다. 간혹 지속적으로 생각을 실행에 옮기더라도 첫 투자에 성공한 이는 돈을 더 벌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 무리를 하다 큰 돈을 잃고 첫 투자에 실패한 이는 전문가, 사회, 환경, 정부 탓을 하며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첫 책, 돈 공부는 처음이라는 뜻하지 않게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책이 출간된 후 알게 된 재미난 사실은 투자자들은 내 책을 좋아하고 전문가들은 내 책을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굴리는 투자 자문사 대표들은 책 속에 담긴 내 전략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동의를 구했고 월 수천만 원씩 버는 개인 투자자들도 책을 읽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지만 유독 금리, 환율, 유가 등 경제 지식을 가르치거나 헤지펀드, 보험, 장외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내 책을 싫어하고 고객들에게 책을 숨기고 싶어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 대부분은 자신이 노력할 테니 당신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많이 아는 것이 투자를 잘하는 비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고 싶다. 살면서 전문가의 말만 듣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SNS, 블로그, 카페에서 돈다발 사진과 명품 사진을 올리는 사기꾼이 쓴 사례를 제외하고 진짜로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에 아마 없을 것이다. 지식이 풍부해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면 모든 돈은 경제학 석박사들에게 몰려야 하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투자로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지만 지식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지식은 따로 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공부는 양이 많지도 전문적이지도 어렵지도 않다.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공부를 담았다. 첫 책, 돈 공부는 처음이라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다. 그 이후 이메일, SNS 메시지, 내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첫 책을 읽은 정말 많은 독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동시에 지난 2년간
천여 명에게 받은 재무 설문지를 바탕으로 많은 이가 투자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 한다. 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알게 되는데 무엇을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를 위한 책이다. 끝으로 책을 읽기 전에 3가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하나, 이 책 한 권이 지금 당장 여러분을 투자의 귀재나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석 달에 한 번, 1년에 4번을 다시 본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둘, 이 책은 전문가를 만드는 책이 아니라 투자자를 만드는 책이다. 전문가에게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고 투자자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책에서는 투자자로 성장하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만약 경제와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할 거라면 이 책보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본 서적을 읽는 게 좋다. 셋, 책을 통해 얻은 방법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이야기는 실천해야만 빛을 발할 것이다. 1장, 투자자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성공한 투자자에게는 자신만의 계기가 있다. 성공한 투자자는 좋은 상품을 알아보는 안목과 좋은 시기를 가늠하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나쁜 상품에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없고 좋은 상품이라도 시기를 잘못 짚으면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투자는 좋은 상품을 최적의 타이밍에 사고 팔 때 비로소 완성된다. 도박이 투자가 아닌 이유는 도박이란 상품이 문제이기 때문이고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 때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시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자는 상품과 시기가 절묘한 균형을 이룰 때 성공한다. 이 공식을 삶에 적용해보자.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꾼다. 원하는 삶과 현실의 간극이 클수록 더 간절하게 원한다. 만약 당신이 이 간극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를 잘 극복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 투자자가 되기에 적기다. 스스로 더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그 욕망을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계기라고 부른다. 그간 내가 만난 스스로 부를 이룬 투자자 중에서 계기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쉽지만 계기는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누군가는 20대에, 누군가는 30대에, 누군가는 40대에 올 수 있으며 때로는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다행히 지금 당신 앞에 계기가 왔다. 계기가 없었다면 이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최적의 시기에 선택한 돈의 시나리오라는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 장을 읽고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과감히 책을 덮고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아도 좋다. 하지만 이 장을 다 읽었을 때 당신의 가슴에 전에 없던 두근거림이 생긴다면,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해 줄 실마리가 보인다면, 그래서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돈을 만드는 힘, 시나리오.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면 감각이라는 것이 생겨 척 보면 척이 된다. 지난 15년간 나는 돈을 공부하고 가르쳤으며 전업 투자자이자 자산관리자였고 때로는 강사이자 상담가였다. 그래서 내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다. 최근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민의 이유는 모두 같았다. 바로 돈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급등하고 최신 주식시장이 폭등하면서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상 사람이 모두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고 SNS나 유튜브를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다.
술자리에서도 모임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돈 이야기가 자주 오간다. 최근 들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늘었을 것이다.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는 친구의 자랑. 혹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익 창출과 관련된 글과 영상 때문에 돈 벌기 쉽다고 말하는 친구는 대부분 얼마 전부터 주식을 시작한 사람일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폭락했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 시기에 주식시장에 올라탄 사람은 대부분 많은 돈을 벌었다. 게다가 제약주의 황금기가 맞물리면서 이 시기에 주식을 시작한 사람은 자고 일어나며 어느새 돈이 불어나 있는 기적을 경험했을 것이다.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자랑을 한다.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일만 하며 성실히 사는 것은 바보라며 말이다. 주식 예찰론자가 되어 주식 전도사가 되어 지금 주식을 하지 않은 이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당신은 불안해진다. 노동으로 버는 돈의 크기가 저들이 버는 돈에 비해 한없이 작아 억울해진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마주한다. 대표님, 요즘 너도 나도 주식을 한다는데 저도 주식을 해야 할까요? 주식이 계속 오르고 코스피가 4천까지도 간다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돈을 벌까요? 너도 어서 투자하라고, 너도 어서 주식을 하라고,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벌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너도 부의 추월사선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고 세상은 그들을 투자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불안을 느끼며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당신도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되기에 당신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오직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 시기는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수치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있는가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투여되는 돈이 병사이고 주식시장이 전쟁터라면 당신의 돈과 내 돈 중 어느 쪽이 이길까? 내 돈은 지난 15년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들이고 규모도 큰 편이다. 당신의 돈은 전쟁에 처음 참여하였고 자신이 사용할 무기 하나 없는 상황이며 규모도 작다. 당연히 내 돈이 이긴다.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다. 그럼 당신이 반드시 이 전쟁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당신의 병사에게 쥐어질 무기를 선택해야 하고 손에 익을 때까지 작은 전투를 하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훈련을 통해 실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뒤 모르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승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 섣불리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다. 이렇게 시작된 투자는 얼마 가지 못해 대부분 망한다. 내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모르고 얻은 수익은 전부 독이다. 많은 상담을 하며 만난 사람 중에 크게 돈을 잃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다. 잘 모르는 채로 돈을 벌었고 그 기억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다. 모르고 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손해가 반드시 찾아왔다. 최근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당신에게 투자 또는 주식을 권하는 주변인 중 대부분은 자기가 한 투자에 확신이 없거나 당신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이득을 얻을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 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될 준비를 먼저 하고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시장은 늘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자. 당신의 자녀, 당신 자녀의 자녀가 자라서 투자를 시작할 때도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투자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얼마나 준비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주식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2배가 되면 분명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폭락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배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바로 주식을 멈출 건가요? 앞으로 코스피가 2배가 될지 폭락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고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그 어떠한 전설적인 투자자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2배까지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5년 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언젠가 퇴직연금에 쌓인 돈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증시가 계속 폭등한다고. 15년 전에 제가 처음 투자 공부를 할 때도 배운 내용입니다. 당시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대기표를 뽑아 60명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증시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많은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떠들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분들은 그 말을 듣고 주식을 시작하여 지금 50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100명 중 95명 이상은 손실을 보고 시장에서 퇴출당하였습니다. 손실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2017년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이 되면 코스피 3000도 가능하니 주식을 해야 한다고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지수는 폭락했고 코로나 위기까지 오며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주식을 권유하거나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다 예측한다면 신입니다. 누군가는 예측을 잘해서 주식 부자가 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식을 예측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에서 재산 순위 상위에 이름이 올라간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 오르내림을 예측하여 주식을 한다거나 특정 시기에 주식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전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든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든 저는 모든 상황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앞뒷면을 맞히듯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에 베팅하여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상관없이 꾸준히 돈을 버는 건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제야 사람들이 진짜 질문을 한다. 대표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기가 아닌 방법을 묻는 바로 이 질문이 당신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질문이다. 사람은 늘 돈을 원한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수익이 나는 돈과 영원히 수익이 나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인 돈은 시대가 만들어준다. 운이 좋아서 비트코인을 초기에 샀던 사람, 타이밍이 좋아서 좋은 시기에 주식을 샀던 사람, 생각지도 못한 호재로 집값이 오른 사람, 그들은 시기의 흐름에 따라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일시적인 수익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시간이 흘러 비트코인이 폭락하거나 주식이 폭락장을 맞이하거나 집값이 더 오르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돈은 그들의 능력으로 시작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연히 돈을 번 경험을 발판으로 공부를 이어간다면 꾸준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익이 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거를 탐구하며 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순간 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버는 돈은 영원한 돈이다. 영원한 돈은 시대가 아닌 스스로가 만드는 돈이다. 영원한 돈을 가진 사람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코스피가 오르든 떨어지든 불경기가 오든 말든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든 말든 꾸준히 돈을 번다. 그들이 모든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미리 자신만의 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꾸준히 버는 영원한 돈을 우리는 부라고 한다. 누구나 영원한 돈을 원한다. 누구나 부를 원한다. 부는 변화하려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 나는 그 계획을 돈의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스스로 수립하고 수정하며 성장하는 사람, 돈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돈의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부는, 당신이 원하는 영원한 돈의 실체는 지나가며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전혀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준비한다면 모든 시기가 당신에게 돈을 벌 기회가 된다. 투자자는 돈을 넘어 시간을 소유한다. 지금부터 당신은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의 시나리오는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개 투자를 부동산, 주식, 창업, 코인, 선물, 펀드 등에 돈을 투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행위이고 이런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돈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당신에게 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다. 나에게 돈은 때로는 밥이 되고 때로는 옷이 되며 때로는 집이 되고 때로는 사랑이 되고 때로는 꿈이 된다. 그런 이유로 나는 돈이 곧 삶이라고 말한다. 돈을 벌어서 삶이 바뀌기도 하고 돈을 잃어서 삶이 바뀌기도 한다. 삶이 바뀌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삶이 바뀌어서 돈을 잃기도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과 삶이 지독히 엮여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삶과 10억인 삶이 다를까?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구조는 같다. 삶의 구조를 이룬 핵심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도 1년에 10억 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당 버는 돈에 따라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돈은 형태를 바꾸지만 시간은 의미를 바꾼다. 시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시간을 잘 써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을 잘 쓰려면 타인의 삶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을 맞추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쓰는 것이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방한 당시 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직 남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는 삶입니다.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연인을 위해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삶.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삶. 그런 삶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시간을 쏟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그 사람의 시간에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 어렵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투자는 돈이 아닌 시간을 쏟는 행위이며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쏟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참이지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간과 정성을 쓰는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 15년간 유행했던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시대 흐름에 따라 유행이 생기고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시대를 지나 좋은 대학에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저성장 시대에 이르렀다. 고성장 시대에는 자기 개발 열풍이 불었는데 저성장 시대가 오자 좀 쉬어가자며 힐링이 유행했다. 텔레비전에서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경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금리가 급속히 하락하자 저축으로 부자가 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고 힘들게 아껴 쓰며 저축해도 물가 상승률도 되지 않는다며 현재 행복만을 추구하며 번 돈을 모두 쓰는 욜로가 유행했다. 욜로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문화생활이나 여행 같은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가 각광을 받았으나 곧 불황의 시기가 왔다. 욜로도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사람들이 가진 돈이 줄었고 욜로하는 경향도 자연스럽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큰 행복보다는 지금 당장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란 단어가 등장했고 작은 사치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각광받았다.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보다 비싼 스타벅스가 이 시기에 가장 큰 성장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경제 냉전, 팬데믹 등으로 살기가 더 팍팍해졌고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언박싱 콘텐츠나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경제 관련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이런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다. 취업 걱정 없는 시기가 올 것이고 다시 자기개발 붐이 일 것이며 힐링, 욜로, 소확행의 다른 이름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는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 결과값이다. 저성장, 저금리, 불황의 시대는 모두 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큰 불만 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유행을 따른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잃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바로 3%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쉰다고 따라 쉬지 않고 본인이 휴식이 필요할 때 쉰다. 다른 사람이 여행한다고 덩달아 따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여행한다. 다른 사람이 일은 이쯤 하면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자신이 괜찮을 때까지 일했으며 다른 사람이 투자하고자 서두를 때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느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두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썼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나 역시 수없이 많은 실패와 후회를 거듭했다. 하지만 남의 말에 유행에 휘둘리지 않았으므로 절대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인정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그것을 계기로 더욱 성장한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며 의미 있는 삶을 완성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나는 전업 투자자라고 부른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내겐 전업 투자자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쓰는 행위이며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의 시나리오는 투자자가 시간과 정성을 써서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돈을 버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돈의 시나리오는 당신을 투자자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전하는 유언장.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시간에 귀천은 있단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라는 옛말이 있어. 대부분 이 말을 듣고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아빠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보인단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그래서 불법만 아니라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떻게 돈을 벌든 상관이 없단다. 다만 시간을 쓰는 것에는 귀천이 있어.
자기가 번 돈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오래전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조업 공장에서 3교대 일을 하던 친구와 상담을 했어. 그 친구는 일찍 취업하여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기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종종 멋진 장소에 방문하는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지. 일이 힘들어서 주식 투자를 배워보고 싶다고 찾아왔지만 당시 나는 주식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좋은 아이디어를 주며 창업을 해보라고 권유했어. 내가 준 창업 아이템은 건물 청소였어. 건물 청소는 시간당 시급이 높은 편이며 아침 청소와 저녁 청소로 나눠서 진행하면 소득이 배가 돼.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기에 젊은 친구가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자신만의 영역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높은 소득이 보장되므로 성실함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추천했어. 그 뒤 그 친구는 차량을 사서 네 곳에 건물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낮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는 한 청소업체 대표이자 청소부이며 건물 임대 관리를 하는 프리랜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해.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손소독제, 엘리베이터 버튼 스티커, 열 감지기 기계 등을 임대하거나 판매까지 하며 연소득은 이미 1억 원이 넘었단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할 일을 준비하라는 충고야. 돈은 누구나 어떻게든 벌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삶을 위해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된단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